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쿠커 법칙입니다. 제가 하는 교육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170개국에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가격도 아주 비싸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3일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21일 동안 일과 삶 속에서 실천을 하고 21일 이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실천 나눔을 하고 또 그 수료식을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실천 나눔을 하는데 어느 한 리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번회비 과정을 하기 전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남편하고 외출이 좀 꺼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번회비 과정을 하고 나서는 남편하고의 외출이 편안해졌고 좀 더 많아졌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무엇이 그렇게 변화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세번회비 과정을 받기 전에는 어디에 나가면 남편이 주책 없는 이런 말과 행동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같이 다니기가 좀 꺼려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세번회비 과정을 받고 나서는 그전에는 남편의 주책 없는 이런 말과 행동으로 보였는데 자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죠? 남들이 어떻게 의식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내 남편이라는 이 진짜 부부 관계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달리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어떤 너무 신경 과민적인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바라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자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해 못할 것도 없고, 또 자신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을 남편도 의식을 하게 되니까, 그죠? 그전에는 주책 없는 은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훨씬 더 줄어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외출도 더 잦아지고 편안해졌다라는 이런 나눔을 주셨거든요. 그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경우는 저의 어떤 배움과 삶 속에서 체득되어진 걸로는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바로 그 시각이 문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각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 시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똑같은 시각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이분도 시각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시각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고, 그게 결국은 상대방의 그 어떤 태도와 행동의 변화까지 연결이 되어진 것이죠. 2번째는 의식의 확장입니다. 그죠? 이 바다에, 그죠? 잉크 몇 방울 떨어진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의식이 고만고만하니까 서로 다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은 스스로 키우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분이 남편의 주책 없는 행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주책 없다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주책 없다. 제가 생각한 데는 첫 번째, 그죠?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부적절한 은행을 하게 되는 경우 주책 없다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요. 2번째는 계산을 잘 못하는 거죠. 셈을 잘 못하고 자신한테 이득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그죠? 전체한테 이득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그런 셈을 잘 못하고 은행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책 없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책 없다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느냐? 제가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백과사전의 뜻은 좀 이해가 덜 되어지고요. 그런데 도울 선생께서는 백과사전과 달리 주체 없다라는 말은 도덕경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감이 갑니다. 오늘 국어법칙 67강을 할 차례인데요. 그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 그 도덕경 27장을 할 차례거든요. 그런데 그 27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선계불용주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선계불용주책. 선계는 뭡니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서도요, 잘한다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 불용구죠. 뭘? 주책. 주책이 그럼 뭐냐면은 주책이 바로 주판입니다.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도구를 주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대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주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산은 뭡니까? 주판을 활용한 셈을, 계산을 추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책이나 추산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거기에 그저 주책 없다라는 말의 어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도울 선생은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선계불용 주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주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어떤 뜻일까요?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산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주책이 필요 없다 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노자는 좀 다른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산을 잘한다는 사람은 그죠? 주책을 필요치 않는다는 것은, 어떤 주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일일이 따지는 것이죠. 작은 계산이 집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일일이 따지고 작은 것에 그죠? 그렇게 많이 마음 쓰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보왕산매론 아시죠? 보왕산매론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어떤 그 주옥 같은 그런 10가지 처세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러면은 탐욕심이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러면 탐욕심이 생긴다라고 했다니까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모두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교만함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소리만 듣길 바라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내 몸에 이런 병 저런 병도 생기게 마련이듯이요. 삶 속에서는 그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순종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그죠? 너무 내 이익을 따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친구 간의 의가 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선계불용 주책이네, 그죠? 예. 여러분,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말이죠. 그 독립선언을 한 죄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독립선언을 하면은 독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만해 선생께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독립선언을 하면은 독립이 이루어질 걸로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의 답이 있습니다. 만해 선생께서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만약에 재판장께서 내 입장이라면 당신의 나라를 잃었더라면 당신이 내 입장이 되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었다니까요. 그죠? 만약에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의 결과를 일일이 따지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2015년도에 아주 대작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진짜 영화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자리를 뜰 수 없었던 그런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한 편이 히말라야였거든요. 그런데 그 히말라야 그 어몽길 대장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어떤 마지막 장면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죠. 그 박무택이라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박무택이 조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난을 하러 갈 수 없을 정도로 그죠. 이게 어떤 구조를 하러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이게 날씨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못 가는 거죠. 못 갈 때 그때 한 산악인이 나서가지고 그 밤에 자기가 그 박무택을 구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료 산악인들은 다 말리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왜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뭐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떠났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박무택을 만나고 무전으로 만났다는 얘기는 하지만서도 너무나도 이미 얼어있고 해가지고요. 데리고 올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을 남기고 거기에서 두 사람 다 죽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죽는 거죠. 죽을 줄 알면서 올라간 거죠. 그 어떤 행동의 결과를 따지는 것 같으면, 계산을 한 것 같으면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은 어몽길 대장이 그 사람의 모교 대학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우리나라 산악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산악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귀를 쫑긋하죠. 그 사람은 바로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올라간 그 산악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악인의 이름이 바로 백준호라고 하는데요. 그 백준호 씨는 알고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동문 후배였습니다. 특히 제하고 같이 던 클래스메이트였던 이 친구의 친동생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백준호입니다. 그 백준호 씨가 우리나라 산악인 역사상 최초의 의로운 죽음을 한 의사자로서 판정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교에서는 그 백준호 산악인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요, 이렇게 흉상을 이렇게 모교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예. 저도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일일이 계산을 했더라면, 그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로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요, 어떤 작은 것을 따지기보다는, 그죠? 큰 대의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이성에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영감에 의지하는 경우가 더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아인슈타인도 그 어떤 상대성 원리가 말이죠,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이성에 의한 것보다는 어떤 영감에 의해서 그런 것이 떠올랐다라는 그런 아마 글을 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강의 주제로 한번 잡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한 주는 우리 리더님들께서 선계불용 주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진짜로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따지겠습니까? 그죠? 선계, 불용, 주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부터 구범 강경수의 록국고 법칙 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들을만 하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저의 이 변화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으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카톡이나 밴드로 이렇게 보내는 그 상태에서는 인터페이스 문제 때문에 누를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구범 강경수나 록국고 법칙을 치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